락항은 삶의 근본적인 영역이면서 욕망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락항의 설명이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상상계는 내가 상상하는 세계입니다. 상징계는 언어 그 자체와 언어의 구조의 기초에서 이미 만들어진 세계인데 비트겐슈타인식으로 말하자면 규칙의 세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을 빌리면 상징계는 밈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밈은 상징계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문화 요소입니다. 상징, 규칙, 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실제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칸트는 실제계를 물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감각으로 실제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인식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지동설을 주장하였던 과학자들은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중 브루노는 수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오늘날에도 실제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동설이 상징계에서 진리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옥되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무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되기도 합니다. 상징계의 조작은 농경시대에는 주로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실제계의 진실과는 무관한 주장을 상징계에서 진실로 유포하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도덕이 생기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 행위로부터 누군가가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상징계를 조작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나는데 특히 정치와 마케팅 기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의 나는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 모두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이 됩니다. 상상계의 나는 실제계의 나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상징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르게 인식될 때도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상징계에서 미인의 기준이 마른 체형으로 바뀌면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여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욕망하며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체중 감량을 위해 소모하기도 합니다. 락항은 욕망이 이런 식으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미의 여신 비너스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비너스는 마른 체형이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으로 하층민들이 대부분 마른 체형이었음을 감안하면 비너스는 평균보다 뚱뚱한 체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져서 비만이 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마른 체형을 미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면 사람들이 날씬한 몸매를 욕망하게 되고 그러면 다이어트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소비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살을 찌워야 될 사람조차 더 날씬해져야 한다는 욕망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불일치로 변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통찰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는데 전제 조건이 됩니다.